발가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자세한 책 얘기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저희가 항상 하잖아요. 그쵸? 네. 오늘 오늘 책, 책은 음, 황현산 작가의 사소한 부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또 발췌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 옛날 노래 가사를 발췌하셨어요. 그쵸? 네네네네. 예. 언제 부르는 노래였지? 고무줄 놀이할 때 부르는 그 노래. 고무줄은 얘기만 나와도 웃음부터 나오잖아요. 어린 음, 시절 막 음, 떠오르면서. 음. 근데 이 작가분은 저희보다 연식이 좀 오래되셔가지고 그쵸. 노래가 저희 음, 때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고무줄놀이 하면 생각나는 노래 없어요? 저는 제일 어, 생각나는 게 음. 전우의 시체를 아, 오가가 넘고. 그 노래 그냥 막 어, 밝게 불렀는데 어.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그니까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막 이게 뛰느라고 그냥 박자 맞춰서 그쵸. 불렀는데 근데 이 노래 더 심각해요. 어, 어, 낙낙나그네 아들로 시작해서 그 옆에 보고 있던 오키 아버지 전차에 깔려서 빈대코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지금 그냥 글을 읽어서 그런데 이 박자에 네, 맞춰서 그렇죠. 이걸 노래로 하면서 고무줄을 어, 했다고 네. 황현사 작가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놀이에다가 이렇게 잔인하면서 떠올리기 어려운 그렇게 가만히 집에서 하냐. 생각하면 이런 노래는 놀 수 없는 어, 어, 어. 노래인데 이렇게 이게 뭘까요? 극단적이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 근데 근데 영국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글을 보면 음. 영국도 그렇다네요. 영국은 그러니까요. 자장가 중에 네. 마더구스의 노래 중에 있는 가사가 네네. 이렇다네요. 음. 보나파트르를 들먹이며 그가 철탑에 기대어 나쁜 사람들을 매일 잡아먹으며 고양이가 쥐를 찢어 죽이듯 단번에 타지를 찢어 널 죽일 것이라고 부른대. 자장가에다 자장가에다 널 찢어 죽일. 어, 왜 그런 거야? 빨리 뭐 잠들지 않으면 장난하느라 부르나? 빨리 잠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노래를 네, 심지어 자장가를 자장가에 이거 무슨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또 10명의 예, 인디언이잖아요. 예, 우리 예. 뭐 그 노래도 또 음, 어, 음, 어, 음. 한번 어떻게 죽는지 네, 한번 제가 시작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그 다음 뒤편을 네, 할게요. 10명의 인디언 소녀는 음. 이렇게 하나씩 사라집니다. 목이 막혀 죽고, 벌에 쏘여 죽고, 도끼로 제 몸을 가르고 죽고, 훈제 청어에 먹혀 죽고, 큰 곰에게 잡혀 죽고. 그다음에 또 음, 이제 5명 죽었어요. 네, 6명째부터는 햇볕에 타서 죽고 음, 늦잠을 자서 죽고 대법원을 여행하다가 죽고 음, 법률을 공부하고 대법원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고 음, 마지막에는 목을 매서 죽었다. 음. 이렇게 그렇죠. 늦잠 자서 노래가 죽는 건 뭐예요? 자장가 어, 노래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음, 이 음, 이야기를 황현사님은 잔혹동 씨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얘기하고자 비교하려는 자료를 쓰셨는데 네. 또 잔혹동화라는 말도 있어요. 잔혹동시. 잔혹동화, 음, 음. 동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몇 년 전 사실 이게 센세이션을 예, 예, 일으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당시에 쓰신 칼럼인데 네. 그 동시를 살짝 보면 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음,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음. 라고 쓴 초등학생의 그러니까 시였어요. 출판사는 출간해야 할까? 어, 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이건 어쨌든 문학이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니까 이거는 허용해야 어, 될까? 어떻게 어, 어. 생각하세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음, 어린이 작가 잔혹 동화 얘기 잠깐 음, 하셨듯이 음, 잔혹 동화도 음, 있는데 음, 괜찮지 않을까 음, 음, 그랬는데 음, 에, 이분은 다르게 음. 쓰셨더라고요. 어떻게 어, 썼었죠? 아, 아, 이렇게 음, 구전은 음, 음, 책임질 사람이 대상이 없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흘러오면서 음,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말놀이처럼 됐다. 근데 상투성이 이제 돼서 방패가 근데 생겼다. 그렇죠, 그렇죠. 이 어린이는 자기가 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음, 출판사는 이 공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자기의 방점을 찍을 것인가, 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얘랑은 좀 다르다. 다르다. 근데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출판을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괜찮은지, 엄마가 괜찮은지. 어, 나를 말한 거 아니지? 엄마의 어, 어떤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라는 감옥, 부모가 주는 프레셔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올가매는 거에 대한 음, 개념화 음, 이거가 엄마라고 걔가 말을 할 수 음, 음, 있다면 음, 저는 출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그 외에 유명한 시 중에 아빠 욕하는 시는 많잖아요. 그쵸? 똑같죠? 왜 엄마만 왜 어. 이렇게 근데 이제 발표해야 되지? 엄마를 응, 그냥 뭐 싫어, 뭐 나빠 어, 이런 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제 너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구체적인 언어로. 했다는 게 이제 어, 깜짝 놀랐다는 거지. 어. 근데 동화 보면 근데 왜 잔혹 동화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잔혹 동화요. 응, 잔혹 동화는 응, 그 제가 어린이 책 공부를 어, 해보니까 어, 인간의 내면, 특히 어린이 내면에는 더 잔혹한 게 더 많이 음, 상상하고 있대요. 근데 어, 이제 그거를 음, 구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어, 거예요. 근데 어, 할 수 없다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약속이 어, 있잖아요. 그 어, 안에서 계속 억압받고 있는 거야. 어, 근데 그 어, 잔혹 동화를 어, 읽잖아요. 어, 뭐 정말 신데렐라 그 언니의 어, 발 뒤꿈치를 자르고 잘랐다는 막 되게 자르고 잔인하다면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되게 잔인 그런 걸 읽으면서 약간 해소가 된대요. 아,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런 게 화 같은 게 해소가 되는 화를 거예요. 내지 않고도 화가 해소될 수 있는 장치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그게 죽지 않고 계속 음, 지금까지 옛 이야기로 음, 흘러왔다. 이게 이제 음, 그 비평가들의 이야기인데 음, 그러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되냐? 음, 잔인하게. 음, 그건 또 안 된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음,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는 해소가 음, 되지 않고 잔상이 남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네, 아이한테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 있다. 트라우마처럼. 그렇군요. 화면이 또 그렇게 무섭대요. 그렇군요. 어쨌든 황현산 작가 하면 문학이 이 음, 시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천착했던 그렇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 같이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사소한 부탁, 황현산님의 유고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입니다. 그렇네요. 마지막 책이죠. 네, 유고작이네. 네. 음. 근데 이 선정 이유는 음. 계속 선정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걸 읽자. 근데 계속 예, 게스트들이 이제 섭외가 되고 나 나오고 음, 싶어 하면서 이게 계속 밀린 밀린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봄이나 늦봄 정도에 선정이 돼 그러니까. 있었는데 왜냐면 돌아가신 기념? 1주년 돌아가신, 정도 됐을 때 예. 하여튼 우리가 하려고 하려고 했어요. 8월 네. 달 정도에 음,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어, 9월에 방송이 되네요. 네. 네. 선정 이유 별게 없네요. 그러니까 기리는 마음. 어, 어, 황 어. 작가님을 기리는 어, 마음으로. 어. 저희도 롤모델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럼요.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지. 글을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완벽해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제 그 기리는 마음, 네. 낭독 방송으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러니까요. 많이 낭독해요. 말할 수 없는 네네네. 자는 거는 그걸 그냥 읽는 거야, 우리. 그렇죠. 네. 궁금하시겠다. 네. 이 책은요, 음. 2018년 출간됐습니다. 음. 문학평론가이자 불문학자인 황현산의 산문집. 네. 2013년 3월 9일에 시작되어 2017년 12월 23일에 끝나는 글로 첫 글부터 마지막 글까지 어떤 흐트러지면 산만함 없이 정직, 성실, 정확한 음. 글입니다. 정직, 성실, 정확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쵸? 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 실패하는 것의 연유들은 대부분 사소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사소한 부탁을 건네시고 계십니다. 음. 우리가 그런 말 음. 있잖아요. 무슨 전자기기 카피였는데, 뭐, 뭐였죠? 명품을 만든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응. 만든다. 삶도 똑같죠. 음. 솔직히 뭐 이게 연구자들도 아주 작은 거 연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소한 거. 어, 보이지도 않는 거. 제가 네. 아는 분은 너무 친한 분 중에 플라나리아라는 걸 연구하는데 현미경으로밖에 안 보여.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야. 혐오그램은 보이긴 보이죠. 요즘 안 현명이 보이죠? 좋아져서. 예. 네네. 그 사소한 거. 작은 차이가 어, 명품을 만든다. 그거 네. 저는 그게 느껴졌고 음, 이 책을 이제 음, 편집을 하신 분이 김민정 시인이라고 이 난다 음. 출판사의 음, 편집장이신데 이분이 거의 그 출판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황현선의 사소한 부탁 그리고 음, 띠지에 있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의 연유는 대부분 사소함이다. 이게 음, 카피로 한 것도 음, 김민정 시인이 이렇게 딱 발췌해가지고 음, 사실 황현산 씨는 이 책 제목을 음. 안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요? 예.
밤이 선생이다도 음. 김민정 시인이 딱 편집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 음. 시집도. 근데 시집이 아니라 그 어, 산문집도. 얼마 음, 전에 음, 그 일본의 그 편집자 얘기가 잠깐 기사에 음, 났는데 음. 그분도 지금 이제 대박을 치신 젊은 분이죠. 지금 성함이 어, 생각이 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어, 작가는 글을 다 쓰는 게 아니래요. 어, 어.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고 그쵸, 라이터는 따로 그쵸. 있고 편집자 어, 따로 있다. 어, 나는 그 편집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편집자의 역할에 대해서 막 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글날에 쓴 사소한 부탁 맨 마지막 글귀예요. 네네네네. 사소한 부탁을 한다. 음,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서 실패한다. 이 문장을 딱 읽고 음, 이게 표제작이 딱 된 거죠. 네. 아무튼 사소한 부탁이라는 것도 황현산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거, 음, 삶을 채우는 사소함이 삶의 향기다. 이런 음,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사실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늦는 게 왜 늦겠어요? 화장실 가느냐고. 사소한,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화장실 때문에 예. 항상 저희 팀이 늦거든요. 3명인데 항상 제일 늦게 오십니다. 네네. 제가 화장실 제일 자주 가는 걸로 유명해서가지고. 여행지에서도 왜 늦겠어요? 화장실 가느냐고. 왜 뜨겠어요? 어, 화장실 갔다 오느냐고. 사소한 걸 사소한 거, 해결해라. 네. 여행 갈 때 사소한 거 해결해라. 예. 아, 이게 전격 방송, 반성. 반성 방송. 예. 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예.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사소한 부탁 제가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목보다 생각난 건데 이 글씨도 되게 사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음, 사소라는 글씨도 음,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언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아니, 이렇게 거예요. 몸과 음, 몸짓과 사람 이런 속마음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언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소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제가 또 보기에. 아이디어만 냈더니 이렇게 편집을 어, 잘하셔가지고 보기도 사소하고 그 속마음도 사소하고. 그런 어, 언어예요. 예, 언어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희 남편은 어, 정말 음. 너무나 브루투스처럼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내면에. 그래서 사소가 아니라 사슴. 네, 음. 사슴. 그래서 그런 외모에 그런 사슴이 있으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동정심으로 네. 사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자꾸 이렇게, 꾸민 이렇게, 안에 사자가 있잖아요. 저는 어흥이 있어요, 어흥이 또. 외모는 약간 푸들 같은데 오늘. 아, 그리고 어, 발가락도 이렇게 수더분한 인상에 파이어가 있어, 안에. 저 파이어가 있어요. 예. 근데 사소는 음, 사소, 사소, 똑같아. 네, 네, 정직한 말이네요. 네, 저 작가 소개 좀 늦었어요. 제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황현산 시인 또 그 뭐라고 작가님은 네, 네. 1945년 전남 모포에서 태어나셨어요. 음,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기욤 아폴리네르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아폴리네르를 중심으로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프랑스 현대시를 연구하고 문학 비평가로 활동하며 시적인 것, 예술적인 것의 역사와 성질을 이해하는 일에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분입니다. 2018년 음, 8월 8일에 타계하셔서 많은 분들의 음, 또 그리움을 사고 계시죠. 예, 네. 젊은, 그렇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젊은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엄청, 그쵸. 이런 분은 좀 오래 사셔가지고 음. 더 많은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사진을 음, 보니까 음, 너무 이렇게 몸을 혹독하게 괴롭히신 분 같아. 그리고 어, 이분이 유학파가 아니세요. 음, 그러니까 그 보통 불문학 가면 다 여기 파리로 어디 가시는데 음, 한국 가시고 음, 그다음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게 막 글을 막 쓰잖아요. 그리고 음,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70살 될 때 딱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번역서 아니고 자기 글을 굉장히 자기 자체 검열을 많이 하셔서 진짜 완벽한 보석을 세공해서 딱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세요. 음. 그래서 전성기가 70대예요, 이분. 그 전에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돌아가시지. 너무 적어도, 괴롭혀가지고. 적어도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음, 제가 막 문학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자기를 갈고 닦아서 최고의 음, 위치와 최고의 어떤 그 품성과 음, 최고의 어떤 전성기에 딱 그 꽃을 피우시다 음, 돌아가셔서 너무 멋있는 분 같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죠. 음, 돌아가셨어요. 음, 아무튼. 아무튼. 네. 네. 그래요. 아, 음. 그러면
그럼 우리 책에 대한 한 줄 요약 시간, 로그라인 말하기 시간입니다. 네. 네, 먼저 하실래요? 아니 먼저 하세요. 여기 써 있는데요. 네, 제가 원래 그 임기응변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은 이런 음. 것이다. 사소한 부탁은 이런 책이다. 음. 예술은 사소함에서 나오고 슬기롭게 느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술은. 어. 음.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의 몫인 거죠, 슬기는. 음. 음. 근데 어쨌든 예술은 사소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사소에 꽂혔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사소하지만, 하지만 사소하지 않다. 아, 이 책은 괜찮다. 사소만 그치? 살렸습니다. 어, 어, 어. 어. 이 사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소한 게 진짜 사소하면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그치? 무거워가지고 어, 어,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았어요. 어. 어. 요즘 무슨 음. 소확행 이런 게 그게 네. 사소의 아니 소인가요? 제가 그렇겠죠? 그죠? 작은 작은 거니까. 거니까. 근데 요즘 소확행 넘어서서 숏확행 뭐 이렇게도 써 그쵸, 있더라고요. 쇼트하게. 근데 이거는 사소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사소가 아니라 전 디테일? 이게 사소와 음. 디테일이 좀 다른데 음. 사소는 정말 가벼운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무거운데 디테일해. 그러니까 깊이로 이렇게 우리가 감자 찌면은 푹 찔러 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묻어 나오는 한 조각 어. 그런 거 오늘 있잖아요. 집안 살림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겉에서 나오는 이 음. 껍질에서 나오는 조그만 조각이 음. 아니라 푹 찔렀을 때 안에서 나온 사소함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도 이제 끝까지 다 보려고 했지만 이 음, 뒤편은 이제 이게 5부로 나눠져 있는데 음, 이 음, 4부의 뒤편부터는 어떤 음, 책에 음, 관해서 음, 그 본인의 그런 소외를 음, 밝히시는 음, 그런 네. 칼럼이라서 제가 책을 안 읽은 편은 재미가 없어서 못 네. 읽겠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음. 개인적으로 여기 날짜가 계속 나오는데, 음. 음. 이게 이 책을 위해서 쓰신 글이 아니라 음. 어디다 이제 기고. 기고했던 것들을 음. 모으는데, 어디 기고한지를 좀 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음. 쓴 이유는 또 그, 뭐지? 그 매체에 대한 이미지가 이걸, 글을 올가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안 쓴 것 음.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한국일보에 많이 연재를 하셔가지고. 연재하셨거든요. 다이 한국은 음. 아니지만 근데 한국일보가 가진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음. 그거에 이렇게 올가맬까 봐 안 쓰신 것 같아요, 음. 편집자가. 근데 좀 음. 독자로서는 궁금하죠. 그쵸? 이게 어디 실린 어. 건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학술지면은 다 썼어야 됐는데 음. 문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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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이라서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고백하자면 음, 뒤에 4부 뒤편부터는 뜨문뜨문 읽었다는. 네. 네. 저도 그래요. 음. 저도 음. 그냥 사소하게 읽었어요. 아, 이거 사소하다는 말 굉장히 편한 말이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편해요. 생긴 모양을 잘 보시면 마음에 들 네,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순서 없이 마구 그냥 음. 좋은 것들을 네. 많이 낭독을 해볼 텐데, 피디님 좀 삐지가 있나요? 오늘? 삐지가 많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서문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그렇죠. 음, 이 머슴새가 난. 음, 음. 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김훈 작가님의 그 산문집을 봐도 음. 서문이 제일 좋아요. 일단 서문에서 죽이나 봐, 이런 필력가들은. 그 황현산 씨도 다 서문만 이 책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서문에서 벌써 우린 죽었더라고. 나 죽었더라고. 와, 그쵸? 그럼 우리 서문을 음. 어, 나름대로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머슴새와 바가는 해골. 박새를 민간에서는 흔히 머슴새라고 부른다. 저녁 어스름이나 해가 뜰 무렵에 이라낄낄 이라낄낄 소를 몰아 바가는 소리로 크게 울어대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 옛날에 한 머슴이 혹독한 주인 밑에서 일을 했다. 주인은 머슴에게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일을 시켰다. 낮에 밭을 간 머슴에게 밤에도 밭을 갈게 했다. 머슴은 지쳐 쓰러져 죽었다. 죽어서 머슴새가 된 머슴은 지금까지도 어스름 저녁과 어스름 새벽에 소를 몰아 밭을 간다. 그런데 살아서 그 고생을 하던 머슴은 왜 죽은 뒤에까지도 그 고생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육신이 해방되었으니 혼이라도 편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은 잠옷 엄숙하다. 인간의 운명을 그 핵심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19세기 중엽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파리 생간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고서점의 고서더미에서 보들레르는 신기한 그림 한 장을 발견한다. 인체의 골격을 보여주기 위한 이 해부도는 앙상한 해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화가는 그림에 제 생각 하나를 덧붙여 해골이 이 골격을 고추세워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벌써 저 세상의 몸이 된 이 해골에게도 아직 이 세상의 고생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되어 있는 시로. 두 개의 시로 되어 있는 이 시의 뒷부분을 약간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서글픈 체념의 촌놈들아, 너희들의 등뼈나 껍질 벗겨진 그 근육의 온갖 노역으로 파서 일구는 그 땅으로부터 알아라, 납골 땅에서 뽑혀온 죄수들아. 어떤 괴이한 추수를 끝낼 것이며 끌어내. 끌어낼 것이며 어떤 농가의 광을 채워야 하는가. 너희들, 너희들이 보여주려는 바는 무덤 구덩이에서마저 약속된 잠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허무가 우리에게 등 돌리는 배반자이며 모든 것이 죽음마저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며 슬프다. 영원 묵음 변함없이 우리는 필시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에서 거친 땅의 껍질을 벗겨야 하며 우리의 피 흐르는 맨발로 무거운 보습을 밀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 시를 음, 보면서 죽음 뒤까지 영원히 험한 노동을 해야 하는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고생하는 자는 영원히 고생하게 되어 있다고 믿는 서글픈 체념의 촌놈들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 음, 그래서 이런 모순의 의문이 생기는 순간을 바로 문학적 시간이라고 음, 부른다고 개념을 내세우셨어요. 음. 그렇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문학 평소에 엄두에도 두지 않았던 이런 모순에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순간을 나는 문학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문학적 시간은 대부분 개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사회적 주제와 연결될 때 그것은 역사의 시간이 된다. 그것은 또한 미학적 시간이고 은폐의 시간이고 깨우침의 은혜의 은혜의 시간이고 시간이고 깨우침의 시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문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물어왔다. 특히 먼 나라의 문학일 뿐. 프랑스 문학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늘 고뇌해왔다. 내가 나름대로 어떤 슬기를 얻게 되었다면 이 질문과 고뇌의 덕택일 것이다. 담이 선생이다. 우물에서 하늘 보기 이후에 썼던 글을 묶은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뇌의 어떤 증언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 멋있는 말로, 그러니까 그쵸? 역사의 시간을 쓰셨어요. 음, 어, 음. 그래서 역사적 시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음, 사회와 음, 격리된 음. 어떤 작품은 없죠. 네, 네. 근데 그거가 비평가가 또 사회와 결부시키는 일을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그 창작자는 진짜 내 개인적인 얘기를 썼어. 음, 하지만 그거를 이제 음, 비평할 때는 왜 이 작품이 지금 나왔어야 했는지를 얘기하는 또 사회의 연결고리를 하기 음, 때문에 더 좀 깊이 있는 책 읽기가 음, 되는 것 같아요. 비평 꿈이 책 그런 얘기 많이 읽으면. 하잖아요. 문학이 음,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요? 예. 제가 뭔데 까먹었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예요? 왜 그래? 프랑스 문학 할 때 그 얘기 어, 가끔 하셨어요. 음, 까먹었구나. 사실 음.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 아, 하잖아요. 그래요? 저, 예, 예. 제가 뭔데 그딴 말을 했을까요? 사소한 제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응, 발가락이 그러면은 또 똑같이 하늘색 이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왜 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이런. 어떤 챕터가 그 마음에 들었는지. 동시에 대한 걸 제가 음, 이제 그 앞에 오프닝에 썼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제 거기 마무리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항상 마무리에 자기의 이 편에 대한 생각을 글 한 줄로, 두 줄로.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음, 음, 사람들이 그냥 시쳇말로 깔때기라고 하는데, 황현산에 깔때기가 있어요. 음. 사유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 쭉 이제 딱 빼고 이제 어. 드세요 하는 느낌의 네, 있어요. 오늘 방언 네, 깔때기 좋네요. 그 깔때기. 깔때기 편을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이제 잔혹동 당시에 이제 알려진 저자는 그 음,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쓰시는 네, 거예요. 네, 그 말의 논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윤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아까 이제 끝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공책에 적힌 글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음, 출판한다는 것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음, 책이 출간과 동시에 아이는 벌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술적 재능이라고 얘기할 음,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음, 반면에 어린 재능이라도 진정한 재능은 말하는 사람이 사라진 저 마더고스의 노래에서처럼 음, 말의 논리를 염두에 두면서도 그 논리에 구멍을 뚫을 줄 안다. 이 구멍이 주어진 윤리에도 구멍이 된다. 음, 교육에서 격려와 칭찬은 늘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칭찬이라도 잘하고 있다와 너는 천재다. 는 아이의 운명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소년 시인이었던 아이가 어른 시인이 되는 예는 없지 않지만 매우 드물다. 어. 뭐 어떻게 칭찬해 주라는 거야? 아, 너 천재가 아니라 잘하고 있으라고 하라는 거야? 그리고 모르겠다.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네. 해주라는 거 걔는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분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인 거고 네네네. 황현산 씨는 네네. 저는 약간 더 음, 진보적인가 봐요. 음, 제가 우리 담임은 울빌이다라는 시집을 되게 음, 좋아하는데 음, 이게 그냥 막말로 날라리들 문제아들이 쓴 시집이에요. 근데 음, 이제 교사가 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시를 쓰는 게 애들의 교화나 이런 어떤 아까 울분을 이렇게 터트리는 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를 썼는데 음, 시가 너무 다 잘 쓴 거야. 그래서 책으로 냈더니 음, 책을 내서 엄청 잘 팔렸어요.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알겠죠. 예, 예, 근데 그 우리 담임은 울빌이다라는 그 표제작도 음. 이제 담탱이 뭐 엄청 네, 욕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렇죠. 나와요. 어, 당연하겠죠. 어, 그 시대엔 욕이, 네, 여기 이제 응, 어느 편인지 모르겠는데, 쓰셨어요. 응, 욕을 응, 해야 된다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불우한 뭐 소위 말하는 불우한 가정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선들 자기를 음, 보는 시선들을 거침없이 썼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막 썼겠죠 막 자기 음, 뭐 찢어 죽이고 이런 걸 음, 음. 썼겠지만 이게 출판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애들이 다 고친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순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내가 청소년 때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책이 나와서 애들이 음,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서 좀 화제가 음, 된 책인데 음,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음, 옛날 어르신들은 음, 뭐 되게 대단한 퍼블리시를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죠. 시대는 퍼블리시가 음, 정말 너무 쉽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쉬워졌어요. 지금 이게 어, 어. 2015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블리시에 대한 4년이 지나서 지금은 독립 출판이 어, 뭐 거의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난다면 음, 충분히 저는 이 잔혹 음, 동화시 동시도 출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이 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생각해야 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어쨌든 이렇게 쓰셨다는 황현산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성해요. 음, 음. 제가 그러면 고른 챕터가 네. 좀 뒤쪽에 있는데 항상 앞에 하다 뒤 소개 못할까 봐. 잘하셨어요. 어, 앞, 제가 그런 타입인데. 네. 어린 왕자에 관해 새삼스럽게 어, 이건데요. 제가 어린 왕자를 음, 꼭 다시 네. 읽어봐야겠어요. 황현산 씨가 네. 번역한 걸로. 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지 또 몰랐네요. 어, 네. 그래서 다 읽기는 뭐하고 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음, 좋더라고요. 어, 여우가 길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그쵸. 자기 아닌 것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있게 하는 말이다. 존재가 세상에 진정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권력이나 소유나 명성이 아니라 이 길들임이라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만난 사람들, 왕,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 왕은 우주를 지배하고 사업가는 세상을 모두 소유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쫄아들고 있다. 음, 졸아들고 있는데 제가 음, 쫄아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좋았던 문장을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사랑이 요청되는 사막이며 그 사랑은
긴 시간을 거쳐 공들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가 긴 편력 끝에 순진함을 지불하고 얻은 소득이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어, 우리가 이 자기의 순진함을 지불한다는 말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왜 음, 이러고 살지 이럴 때, 음, 이 사막에 요청되는 사랑을 내가 만드느냐고 음, 이렇게 지불했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음. 음, 이 순진함이 영어로 하면 음, 이노센트잖아요. 네. 이노센트라는 말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 함부로 어, 가질 수 없고 어, 어린 시절에 그거를 네, 희생해서 지금의 어른이 됐다. 네. 그래서, 어떤 영화학적인 게 하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어쨌든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또 음, 순진한 음. 이노센트한 마음으로 해야지 소비해야 돼, 그 계속. 사막에 음. 사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발가락 사랑해. 지금 조금 만드셨어요? 좀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조금 어, 만들었으니까 잠깐 쉬어야죠. 네네. 아, 그러면 우리, 음, 우리 음. 피디님의, 어, 신청. 신청곡이죠. 김사월, 접속 듣겠습니다. 너무 웃겨. 음, 그 다음에 음. 무슨, 재밌네요. 음. 바로 들어가나요? 음, 네. 네. 그런 독이 몇 페이지예요? 127이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 우리집 먹는 아, 법에. 네. 네. 노래, 안 아니, 되잖아요. 네. 네, 노래가 너무 피디님이랑 잘 맞는 서정적인 어울려요. 노래예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음, 그럼 우리 발가락이 인상적인 부분. 음. 저는 또 125페이지에 오리찜 먹는 법이라는 음, 챕터를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리찜을 먹을 때 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면 이 오리찜을 다 한 다음에 겉에다가 삼배를 싼 다음에 삼배를 잡고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음, 때 음, 그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왜 그랬어? 손으로 음, 먹어? 포크로 음, 먹으면 되지. 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음, 삼배가 이 오리찜을 먹는 방법에 굉장히 주요했다. 음, 왜냐하면 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잡을 수가 없고 미끄러서 떨어뜨리고 그쵸, 그쵸. 이게 사람들의 지혜였다. 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보다도 음, 맨 끝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음. 부분만 어, 읽으려고 오리 합니다. 먹는 거랑 비슷하다? 예, 어, 예, 우리 황 먹는 거랑 여사님의 또 비슷하다. 깔때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쵸? 쫙 이제 네, 말하고 네, 싶은 걸 쫙 쫙 이제 뽑아내는, 하면서 이제 네. 우리나라의 뭐 음식 얘기도 하시고 뭐 음, 통조림은 음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롭게 뭔가를 해야 되고 네. 먹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음, 그 음식이 많은 시간을 축적한 건데 음,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음,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스턴트 이거는 음. 음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 하셔요. 네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여름날 냇가에 솥을 걸고 끓이는 잡곡의 매운탕이나 게장국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우솥을 벗고 배를 음, 두드리며 먹는 데 있었을 것 음, 같다. 근데 마지막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책은 도끼라고 니체가 말했다. 도끼는 우리를 찍어 넘어뜨린다. 이미 눈앞에 책을 펼쳤으면 그 주위를 돌며 눈치를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에 우리를 다 바쳐야 한다. 그때 넘어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일어난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좀 음, 도끼처럼 그런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을 찾기가 그럼요. 또 어렵죠. 음, 그쵸?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도끼입니다. 아까 그 오리 먹는 방법 이런 음, 거에 음. 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목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홍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홍어요. 근데 이제 홍어가 어떻게 그 비린 거를 먹게 됐냐면은 어,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무슨
아, 저 그거 들었거든요. 응, 응,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에서 응, 잡았는데 응, 응, 그 배에서 그냥 지푸라기 응, 응, 덮어놓고 응, 싣고 오다가 옛날에 배가 오래 응, 걸리니까 응, 사가서 응, 그걸 못 응, 먹는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 응, 맛있었다. 응,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그걸 먹게 응, 됐다는 걸 응. 누가 진실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준 근데 적이 그게 말도 안 된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자리에서 맞아. 되게 똑똑하다. 어, 뭐 그걸 어, 어떻게 알았어? 막 어, 이렇게 어, 다 호응을 어, 해줬었거든요. 어, 어. 그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다니. 어, 심지어 퍼뜨렸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그것은 무슨 음. 제국주의라고 그랬어요. 그 챕터를 제가 못 찾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말도 된다. 안 제가 된다. 아, 해놨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제가 부분 좀 그 읽어봐 주세요. 예, 흥분해가지고, 그 부분.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발끈할 얘기가 아닌데 역시 목포 출신은 다르다 생각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음, 음, 쓰셨어요. 음, 왜냐하면 그 홍어를 그 겨울날에 그 잡는 시기가 있고, 음. 그 잡는 시기에서는 그렇게 음. 부패하지 않으면, 그쵸. 그거를 부패해서 먹는 이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되게 시골 음. 사람들을 우연히 뭐 진리를 발견한 무식한 사람처럼 스토리텔링이 돼 있는데 거기 어, 발끈하신 거예요, 그니까요. 이분이. 운송 중 부패 운운하는 식의 설명에 음, 내가 늘 흥분하는 것은 거기서 천박한 과학주의나 일종의 식민주의 같은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음. 식민지주의라는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가? 저 불행, 좀 지나쳐요. 막 아니, 그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읽어야 화를 돼요, 냈어요. 여기요. 화를 내야 돼, 화를 내면서 여기서는. 읽어야 돼. 아, 저한테 딱 맞잖아, 이게 또.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불행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음, 읽습니다. 음, 저 불행한데 일본인들이 우리의 김치나 온도를 헐뜯을 때 음, 들이대던 논리가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섣부른 근대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설명 방식에는 이해가 쉽지 않은 것들을 가난이나 목매함의 탓으로 돌려놓는 어촌을 도시의 식민지로 삼으려는 음모가 종종 숨어 있다. 음. 아, 또 음모 나왔잖아요. 네. 그 음모 속에서 삶의 깊은 속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의 천박한 시선 아래 단일한 평면이 되어버린다. 음. 나름대로 삶의 중심이었던 자리들이 도시의 변두리로 전락하는 것은 그 다음 수순이다. 식민주의의 권력자들은 삶을 통제하기 전에 먼저 삶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죠. 만든다. 물론 이들은 도시 안에서도 일어나고 한 사람의 도시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 포스트 모던 이론가들이 모더니즘에서 탈출을 시도할 때 염두에 두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대주의는 한 시대의 과학으로 또는 그 과학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지식으로 미래의 지혜만이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을 또는 미래의 지혜 그 자체를 억압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홍어는 부패한 음식이 아니다. 화내면서 해서 아니다. 홍어는 부패 음식이 아니거든요. 막 아니다. 이런 아니다. 느낌입니다. 즉 어, 최대한 완곡하게 말했지만 네, 이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쵸, 작가니까. 저는 작가가 그쵸, 아니니까. 네, 그것은 발효의 효과를 이용하여 조리된 음식이다. 음, 노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네, 만들기 위해. 그쵸, 우리의 불분명한 내부는 우리 삶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네, 그것은 우리 삶이 다른 삶의 네.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네, 이 부분 좋아요. 읽어서 완전 좋았어요, 저는. 그쵸, 그쵸. 저도 어, 좋았어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확 꼬집어 주시다니. 그래서 음, 다른 톤과 달리 홍어 얘기할 때는 약간 업이 돼 있는 걸 좀 느꼈는데, 그쵸?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홍어가, 그냥 홍어가. 재밌으라고 만든 말 같은데 그게 또 일종의 아, 음모를 보시다니. 왜냐면 제가 얼마 음, 전에 그 다른 칼럼 보다가 홍어를 맛있게 먹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네네네. 홍어를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홍탁이라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먹는 방법이 있대요. 음, 홍어를 입에 물고 음, 약간 씹다가 좀 음, 남긴 다음에 막걸리를 음, 집어넣고 그 음, 맛을 음미해야 된대요. 막걸리에 음, 섞여 음, 있는 이 맛을. 그게 음, 홍탁이래요. 야, 그냥 같이 먹는 게 그렇군요. 아니고. 어, 근데 그 드시는 분도 요걸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주의가 되면 안 된다. 저도 이게 음, 작은 거 하나에 이것도 약간 사소한 거를 끄집어가지고 음, 깊게 훅 또 가셨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작은 거 하나가 그냥 음, 우리가 부지부식 넘어가는 게 또 이렇게 침탈당하고 있구나. 음, 우리의 영혼을 또 음, 그것도 느꼈어요. 네. 음, 그러면 저도 좀 뒤에 앞에는 또 제가 많이 하니까. 많이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또 못할까 봐 음. 뒷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253페이지 음. 미래의 기억이라는 챕터인데요. 음. 제가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그게 프랑스 영화인데 음. 프랑스의 철학 교사인 여자 중년의 여자예요. 근데 음.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펴서 이혼하고요. 음. 그다음에 애들은 다 장가 갔고 음. 시집 장가 다 갔고 그다음에 친정 엄마가 우울증 비슷한 거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음. 밤에 갑자기 나 막 부르고 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진보 지식인이었는데 요즘 젊은 더 진보가 나와가지고 자기 완전히 꼰대 취급하고 음. 출판사 갔더니 자기 책은 이제 절판됐다고 하고 음. 자기가 가르쳤던 애가 쓴 책이 이제 막 또 추앙받고 하여튼 음. 그래서 이게 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내몰리는 그래서 음. 이게 다가온다. 뭔가가 다가온다. 음. 나이듦이 다가온다. 나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던 어. 영화고 아, 그래. 저런 고통 속에서도 나이 든 게 뭔가 이렇게 쓰러져 가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하나 잡고 저 여자는 살아가겠지 하는 희망적인 시선을 봤는데 결국 어. 그냥 그 자기 제자가 버린 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 못 키우겠어 해서 자기 제자한테 다시 돌려주러 가면서 끝이 나요, 아 영화가. 그냥 그래서 열리다 못해 그냥. 음. 항상 문학이 그렇지만 뭔가 음. 미끄러지고 약간의 추락을 하면서 마음 아프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포로스도 항상 찐따 같은 캐릭터를 막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인 어. 캐릭터를 막 그리고 이런 이유인데 어. 그래서 더 아련히 생각나는 영화였는데 음. 이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쓰신 거예요, 이 영화를. 그래서 음. 그래서 진짜 아는 만큼 음. 보인다고 음. 또 음. 반성했잖아요, 제가.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끝부분에서 음. 그 후배가 하는 공동체에 하는 음. 방문과 두 음. 번째 방문 사이에 음. 루소, 음. 철학자 루소의 텍스트 하나가 길게 인용된다. 르웰 엘로이즈에서. 음. 한 낙원의 지도자인 볼마르의 아내 줄리가 옛날에 애인이었으며 여전히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는 남자 생프레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절이다. 아마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요. 네. 정념의 세계에서는 정념에게 비롯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 정념입니다. 정념은 욕망에 소망을 붙여놓지요. 욕망하는 한은 행복함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행복이 전혀 찾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연장됩니다. 공상의 매력은 그 원인이 된 정념만큼 깊어지죠. 따라서 이 상태는 스스로 충족되며 거기서 비롯한 불안은 현실을 보충하는 쾌락의 일종으로 어쩌면 현실보다 더 낫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욕망할 것이 없는 자, 불행하구나.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자신이 지닌 것을 모두 잃지요. 인간은 자기가 얻은 것보다 희망하는 것으로 더 즐거워하며 행복해지기 전까지만 행복합니다. 사실 인간은 갈구하나 유한하며 모든 것을 원하나 얻는 것은 적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어떤 위로의 힘을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그 힘은 그가 욕망하는 모든 것 가까이 그를 데려가고 어떤 점에서는 욕망하는 것을 그에게 안겨주고 그를 그의 상상력에 복종시키고 그에게 욕망하는 것을 대령에 감각할 수 있게 하고 그를 그의 정념에 따라 변화시키지요. 그러나 이 모든 마력은 그 대상 자체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대상을 그 소유자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자기가 보는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향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공상은 사라지니까요. 망상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깃들 가치가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인간적인 것들의 허무가 이와 같아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쵸. 그래서 정념을 프랑스어 단어로 말하면 패션이래요. 음. 파시용 뭐 음.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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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겠죠. 그래서 이 음. 정념에 대해서 계몽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음. 하면서 이 여자가
모든 게 이제 쓰러지고 사랑도 끝나고 젊음도 끝나고 뭐 음, 명예도 음, 끝났지만 음, 그래도 패션이 아직 남아 있어. 음, 그 고양이를 못 키우겠다고 또 가고 뭔가 이런 아직도 그 남아 있다는 거죠. 음. 행복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하는 한. 그래서 저는 이 또 이런 걸 내가 진짜 디프레스 돼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은 거구나 이게. 음, 내가 살려면 뭔가 음, 뭐라도 사고 싶어 하는 적어도 뭐라도 진짜 얕은 욕망? 음, 뭐가 사고 싶은 거라도 있어야 이게 좀 건강한 음, 거구나. 이것도 음. 느꼈습니다. 네. 이거 좋네요. 한번 보세요 그 어, 영화. 아주 수작이에요. 아니, 음, 그거 뭐다. 음. 이 물소에, 뉴스에 철학에 홀딱 빠졌죠. 빠졌어요. 네. 지금 그, 여기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희망하는 것으로부터 더 즐거워하며 행복해지기 전까지만 행복합니다. 네. 그쵸. 어쩜 이렇게 잘 썼을까요? 그러니까 어. 행복은 죽을 때 하면은 끝까지 행복하고 사는 거래요. 네. 네. 그렇죠. 죽을 때 행복한 음. 사람이 진짜 행복한 아니 그러니까 거네요. 그 말이 네. 다 통하는 음, 말이었어요. 음, 그 음. 당 죽으면서 네. 잘 살았어. 행복해 근데 그러면 이제 음, 끝까지 행복해 산 음. 거야 그냥. 이 챕터의 또 뒤에 음. 보면은 폴 발레의 시가 나오는데 발걸음이는데 100년 전이래요. 폴 발레가 시를 쓴 게. 네, 근데 네. 이 철학을 음. 그대로 해서 역시 시가 빨랐다. 라고 하면서 또 시 예찬에서 우리 또 향연산 시인의 음. 핸드드립이 또 나옵니다. 뒤에 쫙 이렇게. 어, 그쵸? 음. 그러면 우리 다음 발가락이 또 추천하는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 이 행복 얘기하다가 음. 목이 메는 이런 사태가. 선택. 아, 제가 아까 이제 꾸미가 오자마자 어, 그 파리 얘기를 해서요. 파리, 웽웽거리는 파리. 네네네네. 근데 이제 네. 웽웽거려야, 어, 어. 우리가 네. 발전이 있다. 네네. 그 얘기를 어, 이 황현사 작가께서 네. 하셨거든요. 네네. 챕터는 음, 198이고 음, 음. 소녀상과 만국의 소녀들이라는 네네. 챕터에서 네, 이제 그 얘기를 기억나요. 하셨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소녀상은 지금 이제 또 이 글을 쓰실 음, 때하고 또 많이 변화가 되긴 했어요. 이게 이제 2년 맞아요. 전이라 가지고. 네네. 근데 그래도 이제 아직도 이제 갈등이 음, 음,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받았던 돈도 이제 돌려주고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네. 돌려주기로 했고 네. 우리가 그 소녀상을 많이 이제 전파하기로 하고 이제 뭐 일본에 전시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네.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체계를 음, 언급하세요. 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인류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닌 수학자 김용훈 교수가 쓴 음, 책인데 음, 한국인과 일본인을 어쩌면 이렇게 음, 잘도 음, 비교를 해서 얘기를 음, 했는지 음, 음, 사회학자보다 낫다. 이 음, 음, 수학자가 음, 굉장히 음, 생각이 깊은 음, 그 수학자다 하면서 이 음, 책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 글을 쓰시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여기 201쪽에 어, 보면 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런 말을 앞에 일본과 관련해 임진왜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의병에 대해 일본의 역사학자 도쿠토미는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한다. 한국의 의병이란 파리 때와 같다. 파리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아무리 잡아도 계속해서 붙는 파리떼가 있는 곳에 살 수는 없다. 음,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음, 악의를 눌러 담아 쓴 파리떼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나 성현 소크라테스도 상대를 설법할 때까지 잘못된 논리에 끝까지 따라붙는 자신을 파리나 다름없는 등해라 불렀고 음, 천재 시인 랭보도 파리떼 웅웅거리는 곳에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곤 했으니 크게 기분 나쁘게 여길 일은 아니다. 아무튼 철부지 정부가 일본과 무슨 협약을 했건 그건 철부지 정부. 정부의 일일 뿐이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이 자기 손으로 세운 소녀상을 철거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돈부터 건넨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기를 당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사기는 무슨 사기? 우리가 보기에 일본이 서둘러 꾸며낸 협약은 조카가 가진 땅을 헐값에 사보겠다고 엉뚱하게 8푼3촌을 음, 계약서를 쓴 꼴과 음, 진배 없다. 이렇게 어, 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의, 얘기는 뭐, 하기도, 진짜,
어떻게 그니까 해요, 뭐 어떻게 진짜. 할 필요는 없고 네네. 이제 요렇게 음. 파리떼 같은 음. 우리나라의 이런 들끓는 음. 이런 민중의 심정 이런 음. 거를 좀 표현하신 게 너무 네. 재밌어 가지고 네. 너무 맞지 재밌네요.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가 네.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동안 어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다 갔어요, 네. 시간이. 시간이 많이 다 간 정도가 갔어요. 다 갔어요. 네네. 그럼 우리 읽은 소감을 키워드로 뽑아보는 시간.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사서. 사소해 찍혔습니다. 전 네. 도끼. 도끼. 도끼 같은 책을 도끼 골랐습니다, 같은 책.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 도끼를 콱콱 찍어서 우리가 새 음, 사람이 될 수 음. 있어요. 저는 사소함과 깊이가 좀 음. 어떻게 보면은 동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 왜냐면 깊이 있으려면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음. 처음에 매력이라는 거는 사소함으로 왔다가 점점점 사소함에 대해서 천착하게 되면 음. 자기도 모르게 깊이를 갖게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음. 깊이 있는 생각을 하나 갖게 된다. 뭐 음. 이런 느낌이 받아서 약간 지혜로운 것도 느꼈고, 음. 지혜, 뭐 음. 슬기, 뭐 이런 느낌, 음. 사유, 뭐 이런 느낌, 이런 사이좋고 느낌의 키워드가 쫙쫙쫙 뽑아지네요. 그것은 네네. 음, 어 하여튼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음, 한 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집 수준의 책이에요. 네네, 음. 그렇습니다. 어, 시간이 1분이 남은 거죠. 음. 1분 30초 남았으니까 우리 그냥 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몇 개 읽어볼까요? 네. 네네. 저는 좀 안 읽은 게 좀 음. 많이 아, 있어가지고 그럼 안 읽은 거를 한번 쭉 읽어 보세요. 들을까요? 네. 네. 음, 보들레르의 열정을 이어받은 현대의 시인들은 무덤 위의 찬란함에 아주 도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빛을 일상적 실천의 등대로 삼는다. 언제나 물질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서 그 찬란한 빛을 볼 수는 없다. 이게 살인자의 예술성과 시인의 예술성이 왜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바로 그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도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도달에 대한 추구. 음. 그러니까 아까 보면 파리, 영어로 하면 스트러글, 투쟁, 뭐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음.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열정을 음. 만들고 욕망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모에서도 읽었지만 음. 카시오피아가 자기 모모를 못 찾을 줄 알면서도 계속 찾으러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음. 이것과 같은 파리 정신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책에 음, 보면 음, 이 불문학자의 열정이 굉장히 많이 네, 느껴져요. 맞아요. 그 프랑스 시인들의 음, 그런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사색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골랐는지, 그런 많이 것들.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 그게 정말 정신이라면 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음. 독감 여기로 마무리해야겠죠? 네, 네.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